여러분 안녕하세요. 3, 40대에 시작하는 노후 준비 금퇴연구소의 박종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기다리셨던 4월 ETF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날입니다. 일단 3월 금융시장 한번 살펴보고 갈게요. 일단 전반적으로 3월달 금융시장은 위험 선호 현상이 좀 두드러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주식시장 전체로 좀 좋았고요. 반면에 채권 금리의 상승세가 지속이 되면서 채권 시장은 조금 약세를 보였고, 외환 시장은 보합 정도, 그리고 원자재 시장도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눈에 띄는 거는 이제 가상화폐가 상당히 강세를 보였던 이제 이런 모습들이었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주식 같은 경우는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이른바 경제 정상화에 대한 기대가 있었고요. 또 바이든 정부의 인프라 투자에 대한 발표가 진행이 되면서 1조 9천억 달러의 경기부양책 이후에 곧바로 연이어서 인프라 투자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다 보니까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좀 좋은 모습들을 보였고요. 중국은 통화 긴축에 대한 우려, 통화 긴축이라기보다는 이제 경기 부양책을 조금 이제 축소시킨다라는 얘기 때문에 다소 조금 약보합을 보이긴 했지만 국내 시장도 코스피가 3%, 코스닥이 6%대 보였습니다. 특히 국내 중시는 이 기계, 철강, 조선 이런 헤비 인더스트리 종목들이 그동안에 조금 상대적인 수익률이 좀 부진했던 부분에서 빠르게 좀 회복이 됐고요. 또 금리가 상승하면서 금융업종 중심으로 좀 강세를 보이는 이런 모습들이었고,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가 좀 강세를 보이는 이런 모습들이었습니다. 지난 3월 달에 이 국내외 금융시장을 가장 이목을 잡았던 게 바로 채권시장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미국채 10년 금리 3월 한 달 동안 30bp가 급등을 했고요. 국내 금리도 3년 금리가 12bp, 국고채 10년 금리도 거의 10bp 상승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면서 이 글로벌 금리의 상승세가 지속이 됐고요. 연준이 이제 좀 부인을 하고 있지만 경기가 좋아지고 또 인플레이션 지표가 이렇게 스물스물 올라오다 보니까 생각보다 금리 인상이 빨라지는 게 아니냐, 이른바 조기 금리 인상 가능성 제기되면서 단기 금리도 최근엔 조금 스물스물 좀 올라오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달러화도 이 미국 금리가 연초 이후에 상승세를 보이다 보니까 오히려 좀 의외의 강세를 좀 보이고 있고요. 또 유럽 쪽에서 계속 이 코로나 재확산에 대한 우려가 있다 보니까 유로화의 약세가 달러화의 강세로 이어지고 있는 이런 모습들입니다. 이제 이로 인해서 위안화라던가 원화도 소폭 약세를 보였습니다. 원자재 시장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이 국제유가가 수에즈 운하 사고 때문에 좀 변동성이 있긴 했지만 60불대에서 큰 변화 없었고요. 산유국들이 이제 그동안의 감산 정책을 좀 완화하겠다. 그러니까 증산은 아니더라도 감산한 부분들도 줄이겠다 해서 약간의 조금 공급 확대로 인해서 조금 이제 상당히 좀 막히는 모습이긴 했는데 전반적으로 이 경제 정상화에 대한 기대 때문에 원자재에 대한 수요 부분들이 좀 높아질 거다라는 기대감이 계속 있는 것 같아요. 구리 가격은 워낙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조금 횡보했고요. 금 가격은 계속 박스권입니다. 지금 이제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 가상화폐를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지금 비트코인이 7,400만 원까지 육박했고요. 이더리움이 260만 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최근 상황은 비트코인 대장주보다는 알트코인이라고 하는 이더리움 등등 그 이외에 여러 다양한 코인들의 가격 상승세가 상당히 가파른데요. 제가 계속 이 가상화폐를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투자의 자산군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 돈의 가치가 하락하느냐 상승하느냐, 즉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응 지표로서 저는 지금은 이제 이 가상화폐가 상당히 중요한 인디케이터가 될 것 같아서 자꾸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가상화폐 관련해서 지금 투자하는 게 맞냐 틀리냐라는 말씀 자꾸 이제 주위에서 물어보시는데 제가 항상 그때마다 대답하는 게 이제는 가상화폐도 자산군의 하나로서 일정 부분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들고 갈 필요는 있다. 저도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깊게 말씀은 못 드리지만 일단 제 견해는 그렇습니다. 이 정도로 해서 3월달 금융시장 간단하게 살펴드렸고요. 각
섹터별로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은 3월 한 달 동안 거래소 시장에서 이제 강세를 보였던 섹터를 보면 기계, 뭐 철강, 증권, 은행, 건설업, 금융업 뭐 이런 쪽이 지금 눈에 띄는 거를 보실 수가 있고요. 반면에 조금 안 좋았던 거는 이제 뭐 의약품, 화학, 전기전자 뭐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조금 수익률이 조금 부진한, 그러니까 덜 오른 이런 종목들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스닥에서도 보시면은 상위 수익률 상위 업종들이 금융, 뭐 비금속, 또 컨텐츠 뭐 이런 쪽들이 차지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주로 ETF를 투자를 하니까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ETF 중에서 투자 성과가 어땠는지도 한번 살펴드릴게요. 제가 일부러 조금 여러분들 보시기 편하라고 엑셀로 옮겼는데 지금 3월 달 중에 수익률이 가장 좋았던 종목군들을 1번부터 한 30위권 보시면 일단 제일 성과가 좋았던 거는 유로스탁 레버리지 합성 H 한해지 한 ETF였는데 이제 이걸 제가 보여드린 이유는 1등이 그랬다. 유럽 쪽이 최근에 상당히 좋더라고요. 이 코로나가 재확산되고 있는데 금융시장은 되게 좋습니다. 이제 레버리지다 보니까 이제 1등을 했는데요. 뭐 요거 빼고 나머지를 생각해 보시면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한 게 중공업, 운송, 철강, 기계장비 이런 헤비 인더스트리 쪽입니다. 여러분 요즘 기사를 보시면 조선 그 다음에 조선 수요가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최근에 보면 H&M 뭐 이런 애들 수주 발주가 뭐 엄청나게 지금 늘어나고 있다는 이런 기사 보이시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운송 관련된 거. 그러니까 결국은 경제 자체가 좀 정상화되면서 글로벌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경기와 관련된 뭐 운송, 또 운송을 하려면 이제 배가 필요하고 배를 만들기 위한 뭐 조선 업종이 필요하고 또 그거에 관련된 뭐 철강 뭐 이런 쪽 종목들이 3월 달에 아주 상승을 주도했던 이런 종목이었고 ETF에서도 그런 성과가 고스란히 나타났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은행 업종들 금리가 상승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은행, 보험 이런 쪽의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좀 올라오는 모습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적인 거는 고배당 종목들, 코스피 고배당, 뭐 또 보시면 뭐 부동산 인프라, 뭐 고배당주 종목 이런 것들이 3월 달에 상당히 좋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3월 달은 일종의 키 맞추기, 그동안의 성장주와 기술주 위주로 연초까지 신나게 달리다가 2월달 약간 좀 주춤했거든요. 그래서 3월달에 다시 조금 시장이 전열을 가다듬고 있는데 여전히 조금 금리가 상승하니까 이제 이런 건 부담이어서 기존에 성장주들이 시장을 이끌지는 못하고 그동안에 조금 상대적으로 조금 주가 상승이 제한적이었던 종목들이 3월달 시장을 좀 주도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요랬던 게 이 지난 3월 달에 그 전반적인 그 섹터별 성과였고요. 자, 그럼 이제 제 포트폴리오도 좀 공개를 해 드릴게요. 제가 3월 달에 그 수익률 성과를 보면 전체적으로는 평균 한 2.3% 정도였는데 이제 제가 가중 평균한 수익률은 한 6.6%. 저도 상당히 3월달 시장에 제 포트가 좀 괜찮았습니다. 어느 쪽 포트가 괜찮았냐면 기본적으로 리츠 쪽 괜찮았어요. 지금 이리츠 코크랩하고 ESR 캔달스퀘어 리츠가 상대적으로 조금 올라왔는데 이 고배당주들이 좋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리츠도 배당률이 높습니다. 이런 종목들 위주로 수익률이 상당히 좀 올라오면서 제가 리츠에 대한 투자 비중이 높다 보니까 전체의 수익률 성과에 많이 좀 기여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나스닥 주가 좀 올라오면서 얘도 좀 괜찮았고, 그리고 반도체, 철강, 그리고 기계 장비, 글로벌 인프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헤비 인더스트리 쪽, 그쪽 종목들도 제가 좀 비중 있게 가지고 있어서 상당히 수익률 성과에 기여를 했고요. 그리고 은행 업종, 그리고 방송통신, 그리고 보복 소비 관련된 글로벌 럭셔리 종목들 ETF에서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뭐 4차 산업 로보틱스도 최근 성과가 부진했다가 3월달 조금 회복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포트폴리오 성과를 개선을 시켰고요. 참고로 제가 가지고 있는 그
퇴직연금 관련된 ETF 포트폴리오를 보여드리면 이제 여기는 합산입니다. 저는 지금 여기에 DC형, 그 다음에 IRP형 연금저축 펀드를 다 합쳐져 있고 이제 그 중에서 스타일을 주식형, 채권형, 뭐 리츠, TDF, 원자재, 현금 이렇게 나눠봤을 때 이제 이런 비중이다. 그래서 주식형 비중이 36% 정도고요. 채권형이 23%, 리츠가 20%, TDF가 13%, 원자재 5%, 지금 현금 2% 정도 들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약간 저는 그 위험자산과 안전자산 비중이 약간 반반이라고 보시면 돼요. 주식형이 36%밖에 안 되지만 TDF도 13%나 되거든요. TDF가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2045년도 만기로 타겟을 했기 때문에 초반에는 주식 비중이 한 80% 됩니다. 그래서 주식형과 TDF 관련해서 이 주식 관련된 자산들, 원자재까지 포함하면 한 절반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채권형과 리츠로 약간 안전자산의 좀 균형을 이룬 정도의 형태입니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3월달 포트폴리오 성과에 기여했던 게 배당 높게 주는 이 리츠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주식형에서는 조선, 뭐 운송, 기계장비, 철강과 같은 그런 종목들하고 은행업종들이 좀 재미를 주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해서 3월달 포트폴리오 성과 리뷰를 해드렸고요. 이제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4월달은 포트를 어떻게 가져갈 건가요? 의외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일단은 결과부터 말씀드리고 근거를 추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외 종목은 코덱스 은행하고 타이거 방송통신을 차익 실현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저는 누적 수익률이 코덱스 은행은 한 8.5%, 타이거 방송통신은 한 10% 정도 먹은 상황이고요. 보유 금액은 각각 150만원, 60만원 해서 한 200만원 정도 차익 실현할 건데, 일단 이유는 코덱스 은행은 이제 금리 상승에 따라서 좀 수혜를 보긴 했는데, 최근에 금리 상승세가 이제 조금 더 진행될 수는 있지만 상승 기울기는 좀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은행주가 뭐 더 많이 뻗어나갈 것 같지는 않아서 다른 거를 더 사겠다 싶어서 이제 얘는 좀 정리하기로 했고요. 방송통신주도 이제 경제 활성화가 조금 진행이 되면 이제 실질적으로 사람들의 그 야외 활동이 조금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뭐 방송통신 쪽에서는 먹을 만큼 먹었다라는 게 이제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자, 그럼 이제 신규하고 추가 종목들 궁금해 하실 텐데, 일단 첫 번째는 초장기 국고채 요거를 지금 추가하기로 했는데, 제가 지난달에도 이 초장기 국고채 분할 매수 관점에서 매수한다고 했었어요. 그리고 어떤 분이 질문도 하셨는데, 지금 금리가 상승세인데 뭐 벌써부터 채권을 사실 필요가 있나요? 라고 여쭤보신 적이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그 저는 2, 4분기 중에는 추가적으로 금리 상승 위험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우리나라의 초장기 국채 같은 경우는 조금 최근에 상승 탄력이 좀 둔화되고 있어요. 요건 제가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디 있냐? 예, 이게 우리나라 국고채 10년 금리인데, 보시면은 지금 작년 8월부터 신나게 올라오다가 한 2.16 정도 올라간 다음부터는 조금 상승 탄력이 좀 둔화되고 있어요. 특히 이제 이거는 10년짜리 금리인데 30년짜리 금리는 상승 탄력이 좀 더 둔화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앞으로 금리 상승은 이제 장기 쪽에서는 어느 정도 한 80% 정도는 반영이 된 것 같고, 이제는 단기 쪽에서,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5년 이하 구간 뭐 이런 쪽에서의 상승이 앞으로 진행될 것 같아서, 초장기 국고채는 뭐 분할 매수 관점에서 지금 뭐 사도 크게 무방할 것 같다. 어차피 분할 매수니까 이 퇴직연금 투자는 여러분 단기를 보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싸게 살 수 있는 거를 모아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지금 최근에 가격이 가장 많이 싼 것들, 왜냐면 우리는 이거 뭐 하루아침에 사고 팔고 할 거 아니니까, 적어도 저는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짧게 해야 한 달에 한 번 하니까 이제 그런 관점에서 지금 싼 거를 사간다, 요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솔라 액티브를 이거는 좀 추가하기로 했는데, 최근에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이 조금 조정을 많이 받았어요. 제가 2월 달에 차익 실현합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차익 실현하고 이제 저는 추가적으로 조금 매입을 하려고 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2차 전지 산업도 요번에 다시 신규로 사기로 했고, FN 수요경제 테마도 추가적으로 매입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 조금 조정받았고, 기본적으로 전기차 관련된 그 향후에 그 어떤 성장성 자체에 대해서는 의심이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과열에 대한 우려가 좀 낮아진 다음에는 좀 사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요번에 좀 사기로 했고요. 실제로 최근에 보면은 2차 전지 관련된 배터리 관련된 종목들이 조금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채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차이나 항생테크 지금 홍콩 거래소 상장된 레노버, 샤오미, 알리바바 같은 그런 테크 기업들에 투자하는 그 주식 ETF인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경기와 관련된 민감한 경기 민감주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좀 투자를 했고요. 그리고 글로벌 럭셔리 S&P를 추가로 제가 더 매입을 하기로 했습니다. 일단은 들고 있는데 더 사기로 했는데 이유는 제가 주말에 그 여의도에 있는 더현대 백화점 갔다 왔는데 참고로 그 용가리 선생님하고 가서 주식 체험한 그 영상이 이제 곧 올라올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요즘 아들과 투자라고 해서 저희 용가리 선생님, 저희 아들과 그 주식 투자하는 거 찍고 계시는 거 아시죠? 그것 때문에 이 체험전 이따 갔다 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사람들 정말 많아요. 와, 이게 코로나가 지금 아직도 한참인데 저 정도면 날씨 좋아지고 코로나 조금만 진정되면 진짜 보복 소비 관련돼서 엄청나게 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보복 소비 관련된 럭셔리 수요에 연관된 종목도 사야겠다 싶어서 집어넣었고요. 원래는 백화점 주식, 유통 주식을 좀 사려고 했는데 ETF를 아무리 찾아봐도 못 찾겠더라고요. 지금 제가 바보 같아서 못 찾는 거지. 혹시 여러분 백화점 관련된 ETF, 유통 관련된 ETF 아시면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찾고 있는데 잘 못 찾겠어요. 저는 보복 소비 관련된 종목을 대체로 투자했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 4차 산업 로보틱스도 마찬가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좀 계속 추가적으로 매입하려고 합니다. 자, 일단은 3월까지는 투자 성과가 괜찮았고요. 4월 달도 말씀드린 대로 이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했는데 저의 이번 또 결정이 다음 달에 어떤 결과를 낳았을지 여러분들 궁금하시면 계속 영상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3월달 수익률 리뷰해드렸고요. 4월 ETF 포트폴리오 전략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그러면 또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